네, 머니인사이트입니다. 대한금융경제연구소 정명수 부소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의 요점은 뭐 이런 거군요. 비슷한 업종의 맛집들이 몰려있는 것은 혼자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잘 된 자, 이런 개념인 것 같은데 그런 의미로 하나씩 풀어보죠. 자, 미국의 양적 완화 이 축소 논란 이후에도 매월 초 발표되는 경제 지표들 보면은 상당히 양호합니다. 지표가 이렇게까지 잘 만져질 수 있나. 마사지라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그러니까 뭐 QE 축소 우려가 나오면은 지표가 좀 안 좋고, 지표가 또 좋으면은 경제 회복에 대해서 또 호응을 하고, 뭐 어버치나 매치나 이게 뭐 요점인 것 같은데 글로벌 경기의 청신호가 일단 기대된다고요. 뭐 방금 전에 보신 간밤에 있었던 공장 주문이라든지 이런 미국 지표들이 참 좋았습니다. 이게 당분간은 뭐 예단하기는 쉽지 않지만 이런 기조가 이어질 거로 보이는데요. 아마도 지난달에 이제 버냉키 의장이 양적 완화 축소, 종료, 또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어떤 스케줄을 쭉 발표하면서 그 연준이 갖고 있는 그 경제 지표에 대한 어떤 능력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 미리 보고 아마 그런 그 코멘트를 한 거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은 경기 지표가 당분간은 미국 지표는 적어도 미국 지표는 긍정적으로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고용 지표의 호전이 눈으로 확인이 되는 것이 필요한데, 그래서 더더욱 금요일 날 발표되는 고용 지표가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최근에 나온 지표들 중에 이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이 그 ISM 제조업 지표가 되겠는데요. 6월 제조업 그 구매 관리자 지수가 50.9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5월에 49는 물론이고 시장 예상치 50.5를 모두 웃돈 것인데요. 경기가 확장이냐 위축이냐를 가르는 그 기준선 50을 한 달 만에 다시 회복해서 제조업 경기가 확장세로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세부 항목에서도 보면은 뭐 제품 가격 지수도 많이 올랐고요. 또 신규 주문 지수도 48.8에서 51.9로 상승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세부 지수 중에 유일하게 고용 지수가 50.1에서 48.7로 떨어졌는데요. 특히 고용 지수는 2009년 9월 이후에 무려 3년 9개월 만에 처음으로 이 기준선 50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고용 동향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불안한 기운이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저녁에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 나오게 되는 실업률과 그다음에 비농업 부문 고용에 앞서서 ADP 민간 고용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예상치는 오늘 저녁은 좋고 그다음에 주말에 나올 고용 지표는 또 안 좋고, 어느 장단에 춤을 출지는 시장에 또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잘 조율을 하겠죠. 그 전에 앞서 일본의 이 단칸 지수라든지 또 유로존의 PMI,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라고 하죠. 영국 PMI, 이런 제조업 지수들이 또 호조를 보였습니다. 선진국 시장이 견인을 좀 해줄 수 있는지, 근데 이것이 좀 너무 빨리 앞서 성급하게 또 예단하는 것은 아닌지 어떻게 보십니까? 미국, 일본, 또 유럽 쪽의 지표들을 보면은 최근에 나오는 것들은 어쨌든 좀 포지티브한 신호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일본의 단칸 지수 같은 경우도 보면은 대기업, 제조업 체감 경기가 약 2년 만에 처음으로 그 기준선인 0을 넘어섰거든요. 이제 6월 단칸 지수를 보면은 4를 기록해서 전분기에 마이너스 8에서 플러스로 급반전을 했고, 이게 2011년 9월 이후 처음으로 플러스를 기록을 한 겁니다. 또 유로존하고 영국의 PMI 지수도 최근에 좀 괜찮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나아지고 있는데, 재밌는 거는 이제 과거에 그 어떤 금융위기라든지 경기 사이클을 보게 되면은 선진국 진영하고 이머징 마켓 진영이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를 지금 극복해가는 단계라고 보면 미국에서 먼저 이제 그런 실적이 개선되고 경기가 좋아지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 거고요. 과거에 이제 97년에 과거에 우리가 이제 그 IMF 외환위기를 받고 이런 이머징 마켓 쪽에 금융위기가 왔을 때는 또 아시아 쪽, 이머징 마켓 쪽의 어떤 주가 상승이라든지 경기 회복의 주도권이 사실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서로 이제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머징 마켓에서 경기가 어떤 터닝을 할 때에는 중국이 큰 역할을 해주곤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중국 정책 당국자들의 머릿속에는 양적인 성장보다는 질적인 성장을 우선하는 것이 차지하고 있어서 경기 회복의 서막은 아무래도 선진국 시장에서 먼저 일어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 선진국이 끌어주면은 뭐 이머징 국가들도 자연스럽게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는데, 자, 선진국이라고 분류를 해야 되겠죠. 워낙 그 규모가 크니까 중국의 움직임을 보면 좀 실망스럽습니다. 중국은 한때 이 주가 지수가 6천에서 2천을 하회하는 급락일 때 사회주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증시 부양책 같은 것도 막 내놓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보니까 그냥 팔짱 끼고 가만히 보고 있어요. 자금 시장이 막 엉키고 있고. 이제 최근에 뭐 급하게 한 2조 원 정도 풀었다고는 하는데 시장 우호적인 모습을 잘 안 보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얼마 전에 그 바클레이즈 캐피탈에서 이제 재밌는 보고서를 내서 보도도 되고 했는데 중국의 이제 리커창 총리의 이름을 딴 뭐 리커노믹스다 이런 표현이 등장을 했습니다. 일본의 그 아베 총리가 이제 아베노믹스와 세 개의 화살 이런 얘기를 했듯이. 근데 이제 이 리포트를 보면은 리커노믹스의 축을 세 가지로 구분을 했는데 첫 번째가 경기 부양책을 동원하지 않는다. 또 두 번째는 그 디레버리징, 그러니까 부채 축소에 중점을 둔다. 세 번째가 이제 구조 개혁을 단행한다.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장기적인 이익을 위해서 단기적인 고통은 좀 감내한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나름 적합한 분석이라고 보고요. 중국이 지금 고도 성장기를 지나면서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그 경제 운영의 폐해 이런 것들을 많이 지적을 하고 그것들을 고치겠다는 의지가 강합니다. 따라서 중국의 경제 정책은 당분간은 성장의 어떤 드라이브를 건다기보다는 내실을 다지는 쪽으로 그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높고요. 실제로 시진핑 주석도 어떤 공산당 회의라든지 이런 당의 규율을 잡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 경제 성장의 질적인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경제 주체들한테 영향을 그대로 줘서 지금은 중국 정부가 올해 성장률 목표 7.5%를 제시했지만 이거 달성 어려운 거 아닌가 이런 의견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네. 자, 일단은 뭐 내실을 다지는 단계다라고 보면 되겠는데 또 계속 지켜봐야 되는군요. 자, 그렇다면 이 통상적으로 우리가 상식을 보면은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게 되는데 돈은 낮은 곳에서 또 높은 곳으로 갑니다. 수익률을 쫓아가기 마련인데요. 지금처럼 최근에 나타났던 선진국의 자금 쏠림 현상이 계속 이어질 것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 목에 차면은 넘쳐가지고 낙수 효과가 좀 있을 것인지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버냉키 쇼크 이후에 이머징 마켓이 크게 한번 흔들렸고요.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지만 돈이 이제 빠져나가는 그런 흐름들을 가장 걱정하고 있는 건데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뭐 중국 또 브릭스로 대표되는 이머징 마켓이 상당히 고전을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융적인 현상으로 가장 대표적인 것이 그 달러 강세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난밤에 뉴욕 시장에서 달러엔 환율을 보시면은 100엔을 돌파했습니다, 다시. 그래서 미국의 경제 지표가 호전을 보이니까 달러 강세 현상이 나타나는 것인데, 양적 완화가 한참 진행되고 있을 때에도 달러가 강세를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달러를 지금 막 찍어내겠다고 할 때도 달러는 강세고, 또 이제 달러를 고만 찍겠다고 얘기를 할 때도 달러는 강세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기축통화로서 달러가 갖고 있는 어떤 메리트, 그것으로서 이제 나타나는 이제 효과들인데요. 달러 강세가 사실은 엔화에 대해서만 그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고, 사실은 그 월스트리트 저널이 이제 집계하는 그 달러 인덱스 같은 거를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달러가 지금 좋아지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거든요. 6월 중순을 지나면서 달러 인덱스가 가파르게 이제 상승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런 걸 보면은 금융시장에서 자금 흐름이 지금 미국 시장으로 향할 수 있는 조건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달러 강세니까 글로벌 투자 자금을 다시 빨아들일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달러화의 강세가 뭐 어떤 추세적이라면은 여기에 우리가 또 투자 힌트를 얻는다면 어떤 조언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미국의 경기가 좋아서 양적 완화를 줄인다고 하는 거는 수출 중심인 우리나라 경제는 궁극적으로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과거에 이제 중국 쪽에서 부양의 어떤 엔진이었을 때는 중국 수출이 많았듯이 이게 이제 미국으로 대체되는 건데 다만 걱정되는 거는 달러 강세가 이제 엔화하고 연결됐을 때 엔 약세가 심화되는
하락되는 상황이 될 때 우리가 이제 상반기에 경험했던 것 같은 어떤 소외되는 현상이 다시 재현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는 건데요. 그런 면에서 달러엔 환율을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상징적으로 이제 100엔대를 돌파했다는 것이 일본 쪽에서 어떤 반응이 나올 차례가 됐거든요. 이것을 용인하는지 과거에 이제 전고점 103엔이니까 이미 100엔을 넘어선 상태에서 일본의 반응을 좀 볼 필요가 있고요. 투자 아이디어 차원에서는 저는 뭐 달러 강세에 배팅하는 그런 전략을 좀 세워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뭐 달러 표시 자산, 달러 주식이라든지 채권을 사면 좋은데 그거 외에도 뭐 달러 가치에 연동된 글로벌 ETF 같은 것에 투자하는 것도 아이디어가 될 수 있고요. 뭐 금융기관이라든지 기관 투자자들은 뭐 선물 거래라든지 포워드 거래를 통해서 달러 롱 포지션을 쥐을 수 있는데 일반 투자자들은 그런 게 어렵지만 이 뉴욕에 상장돼 있는 그 달러 인덱스를 추종하는 ETF 같은 경우에 투자를 하시면은 아까 보여드렸던 그 달러 인덱스를 따라가는 그런 ETF들도 많이 있거든요. 지금 보시는 화면에 나오는 게 그 대표적인 달러 인덱스를 추종하는 ETF인데 달러 강세 흐름을 거의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투자에 응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국내 주식으로 연결해서 보면 달러 강세일 때 어쨌든 달러를 벌어들이는 기업은 재정적으로 상대적으로 유리할 테니까 수출 경쟁력이 있는 기업들 또 시장 지배력이 있는 기업들이 달러 강세 국면에서는 주목을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 달러 적금을 조금 뭐 많지는 않지만 네, 매달 굉장히 뭐 괜찮은 수단입니다. 뭐 이자가 많지는 않아도 달러 가치가 올라가니까 네, 그런 방법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머니 인사이트, 최근에 흐르는다는 국제금융시장의 동향에 대해서 투자 아이디어를 얻어봤습니다. 대한금융경제연구소의 정명수 부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